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2학번 베이안입니다. 잘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신입생의 패기로 다 이기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상이온 팀의 팀장 전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 한국융합학부 25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통상이온이라는 저희의 팀명처럼 통상 토론대회에서 견고한 논리성과 탄탄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대회에서 새로운 불빛을 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이온 팀 화이팅! 네, 창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또한 맞대응이란 단순 보복성 대응이 아니라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모든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전제를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에서 보듯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실리적 외교를 넘어 과도한 거래적 외교를 취하는 정치인입니다. 한국이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조정 및 국가안보 보장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일부에서는 25% 관세를 수용하자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구조적 기반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깃이 될 것입니다. 결국 3,500억 달러를 주는 것도 관세를 그대로 감수하는 것도 모두 한국의 국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정부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수출 다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는 해칭 수단이지 진정한 돌파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수출 비중이 높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파운드리,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수출품의 물량을 미국과 동일한 규모로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소국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WTO 제소 같은 제도적 수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제 분쟁 해결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 대안일 뿐 당장의 피해는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신속히 재협상을 통한 맞대응 전략으로 국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500억 달러 투자도 25% 관세 감수도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한국의 유일한 해법은 바로 재협상을 통한 맞대응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1기에 이어 대중국 견제, 무역 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일방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맞대응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비맞대응입니다. 첫째,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명목 GDP는 한국의 17배가 넘는 등 경제 규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총 수출의 18.7%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 의존도는 3%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맞대응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터키와 스위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맞대응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하며 미국에게 유효한 타격을 줄 수도 없습니다. 둘째, 미국에 맞대응을 할 필요성 또한 부재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핵 우산과 한미일 동맹 등 미국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의존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와 안보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맞대응을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이는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 맞대응하는 것은 경제적, 안보적 자충수이며 국익을 해치는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비맞대응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몇 가지 의문점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 측이 맞대응의 수단으로서
재협상을 통한 맞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일방적 보호무역에 대한 맞대응으로 성립을 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외교적 수단으로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이뤄내는 것이 과연 맞대응의 축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저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복성이 아니다. 그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목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것이 미국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트럼프를 자극하여 오히려 맞보복의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를 제시하지 않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상대 측은 미국의 전체적인 목표, 즉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 그리고 우리나라와 산업 안보 강화라든지 하는 목표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이러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맞대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비맞대응 전략을 취함으로써 저희의 기조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상대편께서는 재협상이 어떻게 맞대응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협상 카드를 사용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자 협상의 경우 힘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외교적 전략 방법입니다. 대체 어떤 협상 카드로 또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맞대응이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맞대응을 했을 때에 우리가 손해가 더 적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수치적인 자료로서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대응의 협상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HBM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고부가 가치 기술을 지닌 협상 카드로 60% 정도가 SK 하이닉스가 독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미국의 기업 또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발열과 패키징 또한 젠슨 왕이 저번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크게 작용된다고 봅니다. 젠슨 왕이 말하기에는 중국은 바로 미국 뒤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AI 전쟁에서 가장 크게 반도체를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HBM 고부가 가치 기술을 활용해서 수치형 SLA를 통해서 문서화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협상 카드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이 맞대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서다라는 뜻이 서로 굽히지 않고 마주어 겨루어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굽히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강경한 맞대응, 즉 보복 관세나 수출 제한만이 맞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WTO 체제 안에서 협상 그리고 분쟁 해결 절차 제소 등도 모두 대응 조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협상 또한 저희는 맞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HBM뿐만이 아니라 수소 에너지 기술 또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액화수소 저장, 고압 운송, 연료전지 발전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셰일, 석유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 기술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의 수소 저장,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트럼프가 중시하는 메이드 인 USA를 RO 적용을 통해서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면 충분히 맞대응으로서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협상안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맞대응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극적인 전략까지 모두 맞대응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맞대응인 것이 무엇이고 비맞대응인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 카드로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강력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맞대응의 카드로 작동할 만큼의 독점력을 지니진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의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의 비중은 6.6%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대만은 반도체의 2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력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 카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측께서는 미국의 전체적인 목표, 즉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 그리고 한국과 협력을 통한 산업 강화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아직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점 강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저희 나라 산업이 미국이 저희 나라 산업의 의존도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LPG의 85%, 농축산물의 21%를 포함해 광물, 산업기계류, 원자료, 전자기기, 정밀, 의료기기 등 수많은 산업에서 큰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의 협상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3,500억의 투자액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과 미국의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수많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상대 측은 그냥 지금처럼 현황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맞대응의 축에 속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TSMC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TSMC가 극단적으로 많이 수요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장 조합 점유율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AI 수요 시장에서 HBM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TSMC는 일단 HBM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TSMC 부분은 패키징이 강점 부분인데,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HBM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경우에서는 HBM3라는 부분에서 24년에서 25년 완판되었고 HBM4가 이미 개발 양성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I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SK 하이닉스를 빼버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TSMC 경우에는 전기의 이슈도 있습니다. 대만 내에 지리적 이슈도 있고, 또한 원자력 또한 금지시킨 부분이 있어서 TSMC로 오직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전 중에 있는 마이크론도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또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맞대응이 아니라 소극적인 전략화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팀은 그저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닌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맞대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그저 나열만이 아니라 수치형 SLA, 즉 제도화 문서화하여 그 계약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실행 방식을 제시하기에 이것이 맞대응의 축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문서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줄이고 우리나라 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굳이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트럼프 그리고 미국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지,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씀으로써 보복 관세 또는 보복 조치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갈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냥 대응의 일환으로서 외교적인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연대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맞대응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는지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대응의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 안에서 조율하는 것일 뿐이지 맞대응의 정의에 과연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맞대응을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터키, 인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얻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개별 협상을 진행하려다 즉석에서 31%에서 39%의 관세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인도의 경우 보호무역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다가 일반 특혜 관세 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터키의 경우에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2배라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맞대응을 했을 때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HBM을 통해서 수치형 SLA를 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 또한 국익을 얻고 저희 또한 국익을 얻는 데에 더욱더 집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부분에는 일반 지침, 법령 지침 수준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즉 일반론이고 처리 기간 또한 불규칙합니다. 또한 심사자 또한 포드 따라 편차가 있을 뿐더러 기업 관행 서류 심사가 1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시피 조금 길게 걸린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O, 패스트트랙, 그리고 90일 비축 보안, 그리고 미국 양끝단 RMA 허브 등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광양의 전용 게이트에 MOA를 체결하고, 그리고 RO 같은 경우에는 영내 부가가치 비율을 부과하면서 특정 코드를 발행해서 미국도 공급만 안정을 얻고 저희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맞대응을 안 하고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철회하거나 혹은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게 맞대응을 하지 않고 맞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나라는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측은 반도체 산업에 과하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미국이 일방적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산업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했고,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 등 IRA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수많은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맞대응은 과연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 측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미국의 목표와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양측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것은 과연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미국을 자극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오히려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표력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국익 차원에서 나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재협상이 맞대응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맞대응과 맞대응의 차이, 그리고 맞대응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 강력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에게 얼마나 의존도가 있고 이 의존도가 유의미하게 큰가를 증명하셔야 맞대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사업들이 수치적으로 어떠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미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시 첨언을 하자면 관세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일방적 보호무역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시선이 만연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하버드 경제학 교수,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이러한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가 오래갈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맞대응은 단순 보복성 대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이 가진 고부가 가치 기술을 이용해서 확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부분을 통해서 협상의 테이블을 확장하고, 그리고 다른 품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다른 품목으로는 방금 자동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산업으로도 저희가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내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 현지화가 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 중 하나이며, 또한 자동차 생산력만큼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평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클러스터를 진행하여 우리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내 생산력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협상 카드로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협상안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에는 현지 고용 우선, 투자 발전의 기여, 근로조건 보상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저희도 또한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부품 소재를 한국에서 조달하거나 미국 관세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자극하는 협상안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의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자극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얼마나 강력하냐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걸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맞대응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맞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맞대응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현지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나 아니면 7,500억 달러 상당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찬성 측께서 우려하신 미국의 내에서의 공급망에 대한 종속 혹은 의존도 심화라는 문제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모순되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현지화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보조금 혜택의 경우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는 높은 인건비, 높은 생산비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욱더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점은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협상 상황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교적 협상,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교적 협상이 상대 측이 주장하시는 해결책이라면 굳이 외교적인 협상에 맞대응, 우리는 당신들의 정책에 맞대응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스위스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31%에서 39%로 인상시킨 바 있는데, 저희 나라도 이러한 맞대응형 이제 외교 전략이라는 워딩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더욱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을지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대응에 대해서 워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전략적 대비 또한 미국 또한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수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6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수요 시장이 확대될수록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AI 전쟁 패권 경쟁에서 HBM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 없는 품목일 뿐더러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한 찬성 측에게도 아직 저희가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맞대응을 안 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지 아직 저희가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굳이 써야 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한 맞대응이라는 정의는 자국을 지키면서도 이 자국을 지키는 모든 전략적 외교 행위를 맞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저 협상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상 안의 내용들을 모두 보시면 저희 자국의 이득을 많이 보호하고자 하고 자국의 이득을 이끌어내는
협상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첨언 드렸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부가 가치 기술이 있는 한국 분야에서 조금 더 협상력을 키워 저희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나 아니면 단계적 감소로 인해서 한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연 상대 측의 대응이 맞대응에 속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협상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상대 측의 마지막 발언에서 국익을 지키는 행위라면 맞대응의 축에 속한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모든 행위가 맞대응에 속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측은 미국과 저희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같은 윈윈을 위해서, 같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외교적인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는 게 과연 이 토론에서 의도한 맞대응이라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이제 대응을 이어나갔을 때 맞대응이라는 방식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스위스는 계속해서 맞대응 형식의 외교적 협상을 이어나가다 관세가 인상된 바 있는데,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상대 측은 어떠한 솔루션도 제시해 주시지 못하셨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트럼프라는 휘발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보복의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맞대응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끌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 그리고 다양한 외교 안보적인 목표를 미국과 함께 추구하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동맹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되 미국과의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전략적으로 맞대응하여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국내 대비 수단으로 수출 다변화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기업의 수평적, 수직적 수출 다변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국 수출 품목 집중도 지수는 520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변화로 버티자라는 접근은 이상적일 수는 있어도 현실적인 대응책은 아닙니다. 최근 저희 정부는 관세 피해를 대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펼쳐 현실적 대안이자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ROO, 패스트트랙, RMA 등을 SLA, 즉 문서화,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리드 타임, 변동성, 허가 부분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기업은 총 소요 비용이 절감할 것이며 우방 내 신뢰 강화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HBM 역량 집중 전략을 추진하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 간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촉진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침묵은 손실을 낳고 대응은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공정한 조건을 요구할 때 진정한 동맹과 상생의 무역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